창에서 이 공간에서 이중 클릭을 하면 import 파일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enum이라고 되어 있는 그 enum 0000 png를 클릭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데를 살짝 가서 enum 0000 png 하나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png 시퀀스라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그 밑에 force alphabetical order,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알파벳 순으로 조정한다. 그 두 개를 체크를 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이제 이 enum이라는 것을 밑에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쭉 이렇게 내립니다. 아래쪽으로. 여기가 레이어거든요. 타임라인에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화면에도 뜨고, 그렇죠. 여기 이제 위쪽에 슬라이드 바를 좀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놨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export 하고 Adobe Flash Player 쇼게이브라고 그러는데 플래시 플레이어 파일로 선택을 하고 그냥 단지 그냥 enemy.swf라는 이름으로 저장만 합니다. 플래시라는 툴은 굉장히 좀 특별한 툴입니다. 플래시는 그냥 처음 만들어질 때는 웹 저장 툴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OS보다 더 많이 깔려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사실 조금 돼서 그렇지만 모든 모바일이라든가 모든 툴에 모든 그 기기에 플랫폼으로 가장 많이 깔린 게 이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가 뭐 기능이나 또는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플래시가 가진 굉장히 독특한 어떤 장점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 창이 사실은 요즘은 그 그래픽 툴을 보시면 거의 구조가 비슷해요. 3D나 2D나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 메뉴는 파일에서 시작해서 윈도우 헬프로 끝나고 파일 에디트로 시작해서 윈도우 헬프로 끝나고 오른쪽에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있고 중간에 어떤 그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창이 있고 밑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그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거의 구조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 깔려 있는 것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타임라인.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자, 하단에 지금 레이어 1이라고 써져 있는 이름 보이시죠? 이중 클릭 한번 해보세요. 레이어 1이라는 이름에서 이름을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겁니다. 타겟이라고 한번 쳐보죠. 그리고 그 오른쪽 구석에 툴바에 보면 브러쉬 툴이 있습니다. 브러쉬 툴. 브러쉬 툴. 마음에 드는 색상을 뭐 선택을 해도 되고 그냥 기본 툴로 기본 색상으로 한번 해보죠. 스테이지의 밖이라는 것은 저기 약간 하얗게 표시된 네모 바깥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X를 한번 쳐보세요. 자, X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하단에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그 레이어의 첫 번째 프레임에 점이 하나 있죠? 네. 점. 이게 키입니다. 키 프레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키 프레임 클릭을 하면 그 X자 그린 것에 점무늬가 나타나죠? 네. 선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디파이에 컨버트 투 심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펑션 누르고 F8키를 눌러도 그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이름은 타겟, 무비 클릭,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은 중앙.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오케이를 하자마자 다른 작업을 하지 마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인스턴스 네임이라는 창이 있죠? 여기 위에. 여기 이 플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스턴스 네임. 이걸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액션 스크립트를 해볼 텐데 이게 먹느냐 안 먹느냐를 결정을 해요. 이 인스턴스 네임을 나중에 이제 액션 스크립트에다가 적어 넣을 거예요. 타겟이라는 그 글자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쭉 올라가서 인서트 레이어를 하고 이름을 액션이라고 바꾸죠.
ACTION. 액션에도 오른쪽에 보면 하얀 점이 있죠?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를, 그 키의 액션 레이어의 키 동그라미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타겟 레이어가 아닙니다. 액션 레이어에서 우클릭을 하면 바로 액션이라고 보이죠? 액션으로 들어가보세요. 그럼 이제 액션 스크립트 창이 뜹니다. 이걸 이제 잘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엔터 테스트 무비입니다. 자, 그러면 잘 됐다면 아마 커서에 여러분이 그린 X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과정이었고요. 이제 약간 반 정도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한번 하죠. 파일 세이브해서 라이브러리는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 지금 열려 있는 것은 무슨 창입니까? 프로퍼티스 탭이죠. 그럼 그 바로 옆에 라이브러리 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냥 여기서 자동적으로 부르면 임포트 투 라이브러리 눌러가지고 아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너미 쇼게이브를 에너미 SWF를 부릅니다. enemy.swf. 그럼 별로 화면에는 변화가 없어요. 화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enemy.showwave가 있고 조그맣게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오른쪽 귀퉁이에서 얘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외곽에 파란 라인이 있죠? 이걸 조심스럽게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선택 툴로 지정한 상태에서 맨 위에 선택 셀렉션 툴로 파란색 라인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인스턴스 네임이 또 비어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거기 클릭하고 enemy E-N-E-M-Y enemy 그 다음에 성격은 무비클릭으로 되어있죠? 형식은 예. 이게 이제 얘 그 성격을 확실하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요. 테스트 무비. 얘가 이제 계속 그냥 자동 플레이가 될 겁니다. 자동 플레이 되고 얘는 이제 별도로 노는 거죠.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굴러서 나와서 나를 쏘려고 할 때 이제 쏘려고 멈출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게임을 만들면 진짜로 쏘겠죠. 그러면 내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저 타겟을 가지고 쟤를 쏘면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굴러와서 겨눌 때 멈춰야 되고 그렇죠? 내가 눌렀을 때 다시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단은 에너미라는 그 아까 파란색을 한번 클릭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중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보일 겁니다. 그 빨간 막대를 왔다 갔다 해보면 이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15프레임, 55프레임, 10프레임, 15프레임 보이죠? 13프레임 선택해보세요. 13프레임. 이 겨누고 있는 이 상황이죠. 13프레임 선택한 상태에서 그 13프레임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13프레임이 있는 지점에서 우클릭을 하고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단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멈춰 있어라. 여기서 또 다시 컨트롤 엔터. 멈추네 이제. 그죠? 좋습니다. 이제 쏘기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스탑을 여기 13에 했던 것처럼 맨 끝에 36프레임에도 액션을 적용해서 또 스탑 똑같이. 왜냐면 이것도 끝이 나야 되겠죠. 이거는 뭐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3프레임하고 36프레임에 그리고 아까 선생님 길게 하신 선생님은 그 뭐 귀를 지워도 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레이어 다시 여기서 레이어에서 우클릭을 한번 해보시죠. 우클릭을 하고 인서트 레이어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이 레이어 이름은 empty라고 하겠습니다. empty 비어있다는 레이어가 empty. EMPTY. 이것도 이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할 수 있는 정도면 돼요. 아까 밑에 레이어에 보면 13프레임에다가 액션을 줬기 때문에 A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 바로 위에다가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역시 empty 레이어의 13프레임을 선택하는 겁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클릭하고 insert keyframe. keyframe이라는 것은 메인이 되는 동작입니다. 예를 들면 뭐 컨트롤 한다면 이 동작하고 이 동작이 메인이고 나머지 이어지는 동작은 사이 동작이다. 동화라고 해요. 근데 이게 키고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서트 키프레임을 하나 집어넣고요. 그러면 하얀색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얘가 이제 얘를 클릭을 하면 얘가 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쏘는 거죠. 총으로 말하자면 총으로 쏘면 얘가 총을 맞고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총 맞을 범위 어디까지를 눌렀을 때 얘가 넘어갈 거냐.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 선택하고 박스로 감싸주는 거예요. 표적을 만들어 줬어요. 표적이라는 게 이제 그 캐릭터가 맞고 넘어질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덮어서 메뉴에 있는 셀렉션 툴로 이 박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에 컨버트 투 심벌 F8이죠.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 본 버튼을 하나 만들 겁니다. 타입은 버튼이고요. 유형은 이름은 empty. empty를 이중 클릭, 그 빨간 박스 제가 만들어 놓은 빨간 박스 있죠? 이중 클릭을 하면 이제 타임라인이 바뀝니다. up, over, down, hit. 마우스에 관련된 그 타임라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up에 찍혀 있는 조그만 검정 동그라미를 쭉 드래깅 해가지고 히트까지 몰고 가세요. enemy.swf라는 창이 보입니까? 네. 거기를 빠져나가면 약간 투명하게 바뀔 거예요. 여기서 enemy에서 그 empty에서 우클릭을 하고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그쵸 스크립트인데요. 보면서 하시죠. 밑에 원 가로 열고 유인물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릴리즈 가로 닫고 대가로 언더바로 점 에너미. 아까 아놈이라고 쓰신 분은 아놈이라고 치셔야 되겠죠. 타겟이 그러면 앞으로 이 타겟이 지금 맨 밑에 있던 것을 맨 위로 올려서 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종 결과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식의 정의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좀 다각도로 접근을 해보면서 내용적인 특성과 형식적인 특성과 기법, 재료, 감상 좀 이런 측면을 나눠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그 미래 콘텐츠라든가 예술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상상과 발상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은 극단의 대립가치를 수용하는 너른 폭과 역동적 균형의 예술이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5가지의 어떤 틀 위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도비의 애프터 이펙트라는 거하고 플래시를 간단하게 볼 거고요.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맥스 오늘 다룰 툴들을
오토데스크 3D 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켜져 있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다 켜져 있나요? 저만 켜겠습니다. 가장 쉽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3D 맥스입니다. 자, 메뉴에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 저 오른쪽 구석에 제가 이제 오른쪽 위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이렇게 좀 몰려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명령 패널입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여기에 다 대부분의 명령들이 다 있습니다. 이쪽에. 거기 보시면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맨 처음 게 이름이, 그 커서를 그쪽으로 가져가시면 이름이 떠오릅니다. 맨 처음 게 뭐죠?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 그 다음 모션,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이렇게 되죠. 크리에이트가 먼저 실행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밑에 한 단계, 한 줄 밑으로 내려가시면 쭉 있는데 맨 끝에가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시스템.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서 바이패드, BIPED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시스템을 클릭하시고 바이패드를 클릭하세요. 바이패드가 파랗게 활성화가 되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뷰포트라는 것,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4개의 공간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할 겁니다. 이 오른쪽 밑에 있는 퍼스펙티브라는 공간에서 그 화면에 십자가 보이죠? 누워있는 십자가. 그래서 십자의 중심에 클릭을 하고 위로 드래깅을 살짝 합니다. 오른쪽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맨 끝에 있는 거 바로 위쪽에 줌 익스텐트 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줌 익스텐트 올.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작게 만들으셨어도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좀 확대돼서 보일 겁니다. 모션을 클릭을 하면 바이패드라는 탭이 있죠. 바이패드라는 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람이 서 있는 아이콘, 그 다음에 발자국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줄에 폴더가 열리는 그 아이콘이 있어요. 로드 파일 있습니까? 로드 파일을 눌러서 아까 선생님들이 보셨던 BIP라는 폴더를 찾아가세요. BIP를 찾아가서 거기에 BIP라는 확장자를 가진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저는 백픽을 한번 우선 눈에 보이는 백픽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중 클릭을 하면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바이패드 옵서브 파일이라는 게 나오고 OK를 하면 바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됩니다. 캐릭터에. 지금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3D 애니메이션입니다. 3D고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2D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2D처럼. 그러니까 손으로 그린 것처럼 바꿀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상단 툴바에. 어디냐면 위줄에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주전자가 있죠. 그리고 주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있는 게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봉이 6개짜리가 있는 그 옵션이 나올 겁니다. 6개 구 바로 밑에 보면 스탠다드라는 버튼이 있고요. 거기에 잉크 앤 페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치 만화처럼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밑에 보시면 잉크 컨트롤에 가보면 잉크 컨트롤에 베리어블 리스라는 게 있죠. 그 체크를 해보세요. 베리어블 리스. 이게 뭐냐면 마치 수목칼처럼 그 붓에 그 피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체크를 하고 미니멈을 1, 맥시멈을 한 2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얘를 한번 전체 선택을 해보세요. 이 캐릭터를 여러분이 잘 보일 수 있는 데서 전체적으로 그냥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감싸면 됩니다. 그럼 하얗게 되죠? 전체가 하얗게 되도록 얘를 감쌉니다. 슬로우 밑에 보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이라는 그 세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죠.
렌더링을 하기 전에 그 메뉴바에서 렌더링의 엔바이런먼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렌더 프로덕션까지 누르는 것까지 해보세요. 네, 이제 이번에는 그 오른쪽 주전자에서 세 번째 있는 거 렌더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렌더 셋업이라는 걸 누르셔가지고 지금은 한 장을 렌더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전체 애니메이션을 렌더링을 할 겁니다. 자, 렌더 셋업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그 타임 아웃풋에 싱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로 바꿔주고요. 전체 프레임을 렌더링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렌더 아웃풋에서 파일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자, 선생님들 폴더,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폴더를 일단 찾고요. 그 다음에 에너미라는 이름으로 파일 이름은 에너미, 파일 형식은 PNG. 셋업을 한번 눌러보죠. 옆에 밑에 있는 셋업을 눌러보면 PNG 컨피규레이션이 나오고 RGB 48비트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알파 채널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돼 있어야 나중에 그 플래시로 가져가서 작업할 수가 있으죠. 그냥 오케이 하고 나오시고요. 세이브를 해가지고 적절한 기억하실 수 있는 이름으로 선생님들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세요. 파더앤 도터라고 그 치면은 나옵니다. 저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8분밖에 안 되지만 그 아마 독립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가장 그 수상을 많이 했던 작품, 전 세계 페스티벌의 심사위원들이 가장 감동했던 작품이고, 오히려 이런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동양의 어떤 수목화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동양적인 정서, 기다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작품을 통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굉장히 꼼꼼히 분석을 하고 그 타는 모양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를 했어요. 목탄으로 그린 그림인데 그 여백이 아주 멋지죠. 왜 이게 그렇게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리얼리티를 쭉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평생의 리얼리티를 쭉 잔잔하게 가져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냥 판타지일 수도 있고 어떤 상상의 세계로 이렇게 그냥 예고 없이 가는 거죠. 근데 그 만약에 그게 그 실사였다고 생각하면 좀 호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화가 원심 운동을 하면 철학이 그것을 중심으로 추스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화가 미개척 영역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철학이 나중에 그거를 증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장르, 예술의 어떤 장르를 물론 사실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는 걸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뭐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어떤 존재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안 보이죠. 영화에서 이런 게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이죠. 근데 일본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기호로 만들어냈어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또 말하는 거, 또 시간이 흐르는 거, 뭐 이런 뭐 선 같은 거 있죠. 선이라든가 기호라든가 말풍선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콧 맥클로가 볼 때는 일본말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 스콧 맥클로는 보이지 않는 예술이라고 말을 이야기합니다. 뭐 시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어떤 추상 예술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가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작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 작품을 보다 보면 어떤 작품에는 그 캐릭터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캐릭터가 각각 가지고 있는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같은 시간대를 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느끼는 감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걸 표현합니다. 프레임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실사에서는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실사하고 거의 구분점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애니메이션을 가장 잘 규정하는 말이 프레임 컨트롤이랍니다. 재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애니메이션은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모션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결합됐을 때 만들어지는 장르입니다. 근데 어떤 예술 장르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이렇게 그 모여드는 영역이 드물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작가는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는 모션에서 출발하는 텍스트에서 출발하는 작가가 있고 사운드를 기점으로 가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술 전체의 어떤 소스라고 봐야 돼요. 예술의 재료들입니다. 이걸 애니메이션을 다 쓴다는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예술의 재료를 근본적으로 탐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합할 수 있는가를 전체적인 가능성을 놓고 본다는 거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시나리오를 잘 안 쓴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한국 애니메이션의 문제점 얘기할 때는 시나리오가 뭡니다. 스토리가 문제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스토리가 절대적인 작업이고.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사람은 시나리오를 안 쓰고 캐릭터를 계속 다듬는 거예요. 캐릭터, 예를 들면 토토로 같은 작품이다 그러면 토토로를 완전히 그 토토로라는 애가 생명력을 가질 때까지 디벨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뭐 10살이라면 10살 동안에 거의 성장 과정이 다 재현될 수 있도록까지 그 캐릭터를 디벨롭을 시켜놓고 걔를 이제 어딘가 이렇게 던져놓으면 걔가 그냥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스토리에 대한 어떤 집착을. 근데 디즈니는 보통 스토리 작가가 뭐 대여섯 명씩 붙어가지고 이렇게 벽에 보면 스토리 라인이 쫙 있어요. 여기는 감정선이 뭐 여기는 아주 즐거운 감정, 여기는 좀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을 감정선을 다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딱 보면 그냥 흐름이 쫙 보이게 해놓는 게 디즈니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를 보면 항상 공식이 있죠. 패턴이. 아 이쯤 되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겠지. 이쯤 되면 화해하겠지. 그런 게 디즈니 방식이고 결과적으로 그걸 그 강요된 결론을 주입하는 거죠. 근데 미야자키는 대부분 결론이 없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야자키는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사람이고 디즈니는 텍스트에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지에서 출발하느냐, 텍스트에 출발하느냐, 사운드에 출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작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3D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도 2D처럼 출력을 했지만 이렇게 동양화 기법으로 출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됐어요. 이걸 NPR이라고 해요. 아까도 우리도 실습을 해봤죠. 다 꺼도 되는데? On me dit du balai, plus vite que ça s'il vous plaît. Moi, je suis désolé, je n'ai que le pied, je n'ai que le pied. Franchement désolé. 간이 없어서. 그 전시의 영역으로 이 웹3D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전시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전시 정보들을 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처리한 건데 이런 걸 애니메이션 영역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전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많죠. 각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트럼, 넓은 리얼리티와 판타지, 실사와 비실사, 2D와 3D,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모션, 그다음에 전시 출판, 공연, 상영 이런 모든 영역에 접근하는 애니메이션적인 어떤 확장성이라는 것을 좀 주목하면서 학생들하고 그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